네, 여러분 앞팀 발표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 발표 끝으로 쉬는 시간이니까 좀만 더 힘내셔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이디어스의 입점 작가를 위한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주제로 이번 어드브 프로젝트를 진행한 18기 시각화 굿 아이디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저희 굿아이디어스의 팀원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김지연, 류소연, 송지수 그리고 저 이주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커머스 분야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분야의 비즈니스 특징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이 분야의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작하는 걸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의 첫 시작인 현황 분석 파트로 넘어가 이커머스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커머스 플랫폼이 크게 이 2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플랫폼들은 종합물로 분류됩니다. 이 종합물은 말 그대로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오늘의 집 무신사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은 전문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 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강조되는 시기죠. 그렇다 보니 이 전문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버티컬 커머스라고도 불리는 전문물은 지난 3분기 17조 5,123억의 거래액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34.9% 상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쿠팡과 같은 종합물 상장률인 11.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그 외에도 전문물 거래액이 20년도 12월 이후 매달 2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는 보고 등을 통해 현재 버티컬 커머스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런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들 중 주로 1인 창업자들이 모여있는 아이디어스에 집중해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스 들어보거나 또는 실제로 물건을 구매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스를 접해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스는 국내 핸드메이드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복합 핸드메이드 플랫폼으로 작가분들의 고유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판매되는 마켓 플랫폼입니다. 네, 그럼 이 아이디어스에 입점한 작가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1인 창업자 규모의 매우 적은 인력으로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또한 이익 창출을 위한 홍보나 마케팅보단 자신들의 열정이 담긴 수공예 작품을 제작하는 데 더 열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로 비유되는 종합물 셀러들과의 경쟁에서 이 아마추어인 아이디어스 작가들은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이디어스의 현황 분석 내용을 토대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정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디어스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어를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 3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또 그중 특히 이분들이 아이디어스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불편사항과 또 스토어 운영 시에 원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이 하단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스가 현재 작가분들께 대시보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또 노출수나 팔로워 수 같이 매우 한정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가분들은 마케팅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분석 기능과 세부 데이터 정보를 원하지만 현재 아이디어스는 그런 작가분들의 니즈를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파악했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사항과 해결 방안을 정의하기에 앞서 저희는 더욱 구체적으로 문제인식을 위해 2가지 사항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굿아이디어스 팀은 아이디어스에 속한 데이터 인사이트 팀이며 둘째,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이디어스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하는 것입니다. 네, 이 2과정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설명 함께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다음 3가지 문제 상황을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스는 현재 작가들에게 인사이트를 도출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양의 기본 지표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스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리소스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아이디어스의 작가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직관과 주관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해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서 정의한 세 가지 문제 상황은 결국 작가의 성장 속도를 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결국 아이디어스라는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저희는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스토어 운영 방법을 가이드하는 것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거라 생각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작가의 능동적인 스토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최종 솔루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솔루션의 내용을 담은 대시보드를 만나보기 전에 먼저 솔루션을 이용하게 될 페르소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어스에서 디저트 스토어 달달하다를 운영 중인 31살 김탁구 씨인데요. 22년 1월 아이디어스에 입점한 이후 1년간 꽤나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탁구 씨에게도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힘들게 입점을 해 겨우 자리를 잡았지만 아이디어스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실적을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탁구 씨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체적인 니즈를 다음 5가지로 정의하고 각각의 니즈를 녹여낸 대시보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의 대시보드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캑을, 아이디어스 크롤링, 그리고 관련 과목 수강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고객 정보나 스토어 주문 등의 데이터는 캑의 페이크 데이터를 이용해 가상 시나리오에 맞게 생성했으며, 이때 가상 시나리오는 아이디어스의 베이커리 스토어인 달달치라를 참고했습니다. 각 데이터들을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전처리 및 관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한 주요 데이터의 모습은 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대시보드 서비스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대시보드인 내 스토어 진단은 정량 지표를 통해 타 스토어 대비 내 스토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또 우리 스토어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이것을 활용해 아이디어스의 작가분들은 스토어 운영과 고객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첫 번째 대시보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좌측은 내 스토어를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분들은 정량 지표를 활용해 내 스토어의 현황과 또 카테고리 내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좌측 하단의 스토어 등급은 평균 월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대시보드 우측은 우리 스토어의 고객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결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인 유입 트렌드 분석은 고객들이 어떤 경로와 검색어를 통해 우리 스토어에 유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카테고리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이를 통해 작가분들은 유입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시보드의 경우 좌측과 하단에 고객의 유입 경로와 검색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스토어로의 유입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우측 상단에 카테고리 내 트렌드 키워드를 보여주는 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대시보드는 우리 스토어의 제품 판매 현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로 각 제품의 판매량이 전달 대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제품의 월별 판매량과 전월 대비 증감수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대시보드가 될 거라 기대됩니다. 네, 네 번째, 제품별 분석은 우리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대시보드이며, 이 분석 정보를 토대로 제품 개발 루트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가들은 이 우측의 개발 루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제품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제품별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좌측 대시보드는 각 제품의 세부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분들은 이 우측 제품 개발 루트에 제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투두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경쟁사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완 전략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를 통해 작가들은 자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나아가 스토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 작가들은 스스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또 맛과 가격 같은 다양한 분석 지표를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메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경쟁사 제품의 분석 결과와 우리 스토어의 보안 전략을 기록할 수 있는 이 다음 메모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네, 말로만 들으시는 것보다 실제로 대시보드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네, 시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시보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먼저 5가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대시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왼쪽 내비게이션 바를 클릭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스토어 진단 대시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정량 지표를 통해 내 스토어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고객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토어 기본 정보인 로고와 작품 찐수, 팔로워 수를 볼 수 있고 카테고리 내에서의 스토어 등급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누적 구매 고객 수와 1인당 평균 구매액, 월별 매출 추이 차트가 있고 이곳에서는 내 스토어와 등급별 평균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달달하다는 중위권이기 때문에 필터를 줌으로 선택하고 값을 확인해 보면 월 매출과 클릭 전환율은 평균값보다 높고 상품 판매 수와 구매 전환율은 평균 대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스토어 등급뿐만 아니라 타 등급의 평균치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작 소요 기간과 무료 배송 금액은 카테고리 전체의 평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달달하다는 제작 소요 기간도 짧고 무료 배송 금액도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 스토어 고객의 행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고객이 있지만 다른 스토어 차트는 우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 평균 경쟁 스토어가 어디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FM 분석은 우리 고객의 구매 경향성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작가는 차트 옆에 말풍선을 보며 해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매하거나 여러가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많은 반면 재방문율은 현저히 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스의 고객 분류 등급인 금손, 은손, 곰손, 아기손은 색상을 통해 나타냈고 달달하다는 아기손, 곰손 고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널 분석은 노출수, 클릭수, 주문 고객수, 재구매 고객수 4가지를 고객이 아이디어스의 달달하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날짜 필터로 월별 비교도 할 수 있고 각 단계의 수치와 전 단계 대비 이탈률을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입 앤 트렌드 분석에서는 스토어 유입 경로와 검색어 정보를 파악하고 키워드를 통해 카테고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스토어 유입 경로 차트에서는 고객이 어떤 매체를 통해 주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달하다의 고객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카카오톡을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품 트렌드 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선물, 쿠키, 마카롱과 같은 일반적인 단어에서부터 설날, 새해, 10일 등 시기나 시즌의 영향을 받아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명 네이밍 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눈에 더 잘 띌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스토어 유입 검색어를 확인하고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검색어의 검색량 변화, 성별 비율, 연령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품 판매 현황에서는 당월 매출 순위와 판매량, 전월 대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 1위인 K 디저트를 다음 대시보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분석 대시보드에서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작가가 스스로 개발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 선물 K를 선택하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해당 제품은 11월에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구매액 성별 비율은 여성이 93%로 높습니다. 그중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했으며 리뷰 워드클라우드 결과 빵 같은 식감, 저렴하고 맛있는 수제 쿠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는 옵션별 판매 현황을 통해 인기 있는 옵션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더 진한 초코칩 쿠키, 스모어 쿠키, 레드벨벳 크림치즈가 인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수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한 것은 체크를 해서 완료한 것으로 넘길 수도 있고 수정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 제품 분석에서는 경쟁 스토어의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토어 이름과 사진을 삽입하고 분석 기준을 작가가 설정하여 그에 맞는 숫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모 기능을 통해서는 분석 결과 우리 스토어의 보안 전략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시보드 시연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 파트를 설명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스는 소비자와 작가를 양면 시장으로 받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두 이용자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주며 소비자와 작가가 둘 다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굿아이디어스 팀은 앞서 설명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작가의 성장과 스토어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플랫폼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찾아 아이디어스에 지속적으로 유입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중개 플랫폼의 핵심 전략인 네트워크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해보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토어의 매출과 고객 정보와 같은 데이터들은 확보하기가 어려워 페이크 데이터로 대체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좀 실제 스토어의 현황을 대시보드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웹사이트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DB와 실시간 데이터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기회가 된다면 백엔드 분야에 대해 더 심도 깊게 공부한 후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에 사용한 참고 자료는 이 출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일부 마지막 순서에 발표를 해서 많이 지치실 타이밍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